콩이 눈이 왜 파란 건데? 머리는 왜 금발머리야? 진나영,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콩이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진나영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출산 중 마지막으로 느꼈던 고통의 기억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차가운 병실의 조명 아래에서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자신이 아닌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콩이는 무사해요? 진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순간의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나영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현성이었습니다. 한현성은 병실 한쪽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나영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성씨, 콩이는 괜찮아요? 진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퍼져나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안하고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콩이가 잘못되었을까봐, 혹시 이 모든 것이 끝났을까봐. 입안이 바짝 말라갔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콩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진나영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한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간호사가 들어오며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진나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나영은 간호사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진나영은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진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파란 눈에 금발을 한 호녀라였습니다. 이건 내 아기가 아니에요. 진나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습니다. 콩이는, 내 아이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진나영 씨의 아이가 맞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의 금발과 파란 눈은 말이 안 됐습니다. 진나영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진나영의 아기가 될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현성씨. 진나영은 한현성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생긴 거죠? 한현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진나영.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진나영은 격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내 아이일 수 있어요? 한현성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겠지, 진나영. 한현성의 차가운 말투는 진나영의 가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진나영은 한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나영의 머릿속에는 한현성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스쳐갔고 그 순간마다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나영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진나영을 바라보는 한현성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콩이는 진나영의 가슴에 안겨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진나영에게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진나영은 아이를 바라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리가 없었습니다. 진나영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듯 떨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진나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죠?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 속에서 진나영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해들재단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에 질투심과 불안이 짙어지면서 진나영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현성을 손에 넣어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접근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관심을 사로잡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제안, 가벼운 대화, 그리고 그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나영은 그저 진나영이었을 뿐 별다른 특별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현성 씨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진나영은 마침내 한현성과 술을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한현성은 피곤해 보였고 술이 거듭될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한현성의 빈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현성 씨, 오늘은 그냥 편하게 즐기면 돼요. 생각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현성은 잠시 진나영을 바라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다 잊고 쉬고 싶네. 진나영은 마음속에서 흥분을 억누르며 한현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진나영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현성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성공한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나영은 이상하게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한현성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만 생긴다면 해들재단 안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거라 믿었습니다. 한현성도 그리고 진태와 마리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테스트기를 들고 나오는 순간 진나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확인한 결과는 한 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나영은 속삭였습니다. 테스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임신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뺨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좌절감을 느꼈을 뿐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거울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절대. 이대로는 해들재단을 놓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진나영의 내면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진나영은 결연한 의지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나영은 우연히 생리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약을 이용하면 임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나영은 자신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지만 진나영은 결코 이 상황을 좌절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해들재단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현성의 아이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나영은 자신에게 더욱 결연히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아이를 가질 거야.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진나영은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몸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해들재단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나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던 중 진나영이 도달한 결론은 정자은행이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진나영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병원을 찾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 시도를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마친 진나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으로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의사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다고 설명했고 진나영의 상태는 최적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진나영은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지만 진나영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운명은 진나영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시험관 아기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의사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진나영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진나영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진나영 씨.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상태도 아주 좋고 건강한 아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의 손을 배에 올리며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콩이, 우리 아기. 이제부터는 너와 나 둘이서 해낼 거야. 진나영은 아기의 태명을 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마침내 자신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나영의 마지막 기회였고 이 아이를 통해 해들재단의 안주인 자리를 확고히 지킬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나영은 마침내 한현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현성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차분한 표정으로 한현성을 찾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현성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현성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진나영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했어요. 현성 씨 아이예요. 순간 한현성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진나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현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한현성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명은 콩이라고 지었어요. 한현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현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현성과 자신을 묶어줄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진나영의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와 함께 더는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나랑 콩이 그리고 현성 씨,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진나영은 의지로 가득한 눈빛으로 한현성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한현성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진나영을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진나영은 마침내 콩이를 출산하게 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은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나영의 진통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 시간 끝에 진나영은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과도한 피로로 인해 진나영은 곧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한현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서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콩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그는 그동안 진나영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참아왔습니다. 진나영의 모든 행동이 한현성에게는 불쾌하고 거슬렸지만 진나영이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진나영을 밀어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이 출산한 순간 한현성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의사가 품에 안은 아기를 한현성에게 보여줬을 때 한현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파란 눈에 금발머리를 한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한현성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현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눈앞의 아기는 어떻게 봐도 자신과 진나영의 아이일 리가 없었습니다. 혼혈. 아기의 모습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파란 눈동자와 금발머리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외모였습니다. 한현성은 서서히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콩이, 진나영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아기. 자신과 진나영을 묶어줄 연결고리라고 믿어왔던 그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진실로 인해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현성은 손끝이 떨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한현성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의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진나영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왔던 이유는 콩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아기는 분명 진나영의 태중에서 자랐지만 그 아이는 한현성과 아무 상관도 없는 혼혈아였습니다. 병실은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진나영은 여전히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한현성은 그 옆에서 진나영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한현성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배신감과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진나영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현성은 무너지는 심정을 억누르며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동자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한현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나영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한현성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진나영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걸 묵인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기대감에 진나영의 모든 행동을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아기는 그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한현성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진나영이 깨어나면 모든 것을 물어야 할 것이고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올수록 한현성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콩이. 그 이름조차 한현성에게는 이제 역겨운 거짓말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나영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했던 현성 씨의 아이라는 말이 허공에 메아리 치듯 한현성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현성과 상관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진나영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진나영, 한현성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진나영을 바라보며 자신을 속여온 그녀에게 물어야 할 수많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한현성은 점점 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진나영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한동안 희미한 빛과 희미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점차 또렷해지면서 진나영은 자신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옆을 둘러보니 한현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분노가 섞인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성 씨, 진나영은 힘겹게 한현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그 순간까지도 진나영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무언의 분노가 진나영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콩이는 괜찮아요? 진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의 대답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콩이?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콩이라고 부른 그 아기 말이야. 내가 말한 내 아이, 그 아이가. 순간 진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가슴을 죄어왔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성 씨,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왜 그래요? 한현성은 그 순간 억누르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기가 왜 그러냐고? 내가 출산한 그 아기가 파란 눈의 금발머리인데 그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한현성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동안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도 모자라서 나를 이렇게까지 속여? 진나영은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진나영은 간신히 입을 열어 변명을 꺼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콩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진나영은 허겁지겁 변명하며 한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한현성은 냉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고? 한현성은 조롱하듯 웃으며 진나영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난 내 출산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진나영. 그 아이가 분명 내가 낳은 아기라는 걸 나도 이 병원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기가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나영은 한현성의 분노 앞에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의 신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현성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현성 씨, 그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건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랬다고? 한현성은 비웃듯이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게 사랑이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진나영은 절박하게 두 손을 뻗어 한현성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성 씨, 정말이에요. 난 당신만을 생각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해들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아이는 그저 수단일 뿐이었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진나영의 말은 더 이상 한현성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현성의 얼굴에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너랑 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 한현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기니까 내가 알아서 잘 키워. 한현성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나영은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현성은 그녀에게서 떠나갔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진나영은 병원 복도를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가 파란 눈에 금발머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콩이를 안았을 때 그 낯선 외모를 보고 진나영의 마음속에서 모든 계획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현성의 차가운 시선과 떠나가는 모습이 진나영을 미치게 했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정자은행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정자은행에 도착한 진나영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접수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장 내 아이가 왜 이런지 설명해줘요. 진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듯 바라보았고 의사는 조용히 진나영을 진정시키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진나영 씨.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나영은 숨을 고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인의 정자를 기증받았는데 어떻게 혼혈 아기가 태어났을 수 있죠? 파란 눈에 금발머리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진나영 씨, 기증자 정보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저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기증된 정자는 철저한 절차를 거쳐 배정된 것입니다. 기증받은 정자가 한국인의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나영은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는 혼혈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의사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진나영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한국인의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했잖아요. 의사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진나영 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증받은 정자는 한국인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이라뇨? 한국인의 아이가 어떻게 파란 눈에 금발머리가 될 수 있냐고요? 당신들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실수를 한 거라고요. 의사는 진나영의 격한 반응에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불가피하다는 듯이 나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진나영 씨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의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진나영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의사는 서류철을 꺼내 들고는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기증자의 개인정보는 기밀이므로 일부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문서에는 기증자의 기본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진나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기증자의 정보가 적힌 서류의 국정란에 적힌 단어가 진나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분명히 국정란에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흔들리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진나영은 속삭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나영 씨, 기증자는 분명 한국인입니다. 저희가 실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혼혈이 태어났다고 하셨지만 유전적 요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이는 진나영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은행을 나온 진나영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들린 주소 하나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혼혈 아기가 내 아이일 수 있어? 진나영은 혼잣말을 되뇌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증자 정보를 통해 얻은 주소는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진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온몸을 지배하는 가운데 문이 열리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진나영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란 눈에 금발머리, 콩이와 똑같이 닮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콩이의 아빠였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죠? 낯선 남자는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남자가 기증자임이 확실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의 유창한 한국어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기증자인가요? 진나영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금발머리 남자는 잠시 진나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진나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맞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화했거든요. 원래는 영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 말에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귀화한 영국인. 진나영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진나영이 기증받은 정자는 법적으로 한국인의 것이었지만 그 남자는 원래 영국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아기는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나영은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나영은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진나영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진나영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증자 정보는 익명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이런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거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증한 정자는 국적상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진나영은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려 했습니다. 진나영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현성에게 모든 걸 걸고 임신을 계획했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성씨, 진나영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현성이 떠나간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이 진나영을 짓눌렀습니다. 진나영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 해들재단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던 모든 행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나영은 가짜 임신으로 한현성을 속이려 했던 자신의 행위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진나영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콩이를 가질 때부터 쌓아왔던 모든 거짓말이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진나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앉은 진나영은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더 이상 발버둥칠 곳도 없었습니다. 기증자는 진나영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진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진나영은 이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스스로 빠진 사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 그 생각이 진나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